자,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네, 안녕하세요. 도산땅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표준안전 작업 지침 중에 콘크리트 공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철근 가공부터 조립 작업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지금 표준안전 작업 지침이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죠? 눈치채셨죠? 이 공사의 순서대로 배치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제목을 아는 것부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공사의 순서대로 되어 있다. 왜냐면 표준 안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표준 안전 작업 지침인데, 이거 현장에서는 이제 SOP라고도 합니다. 표준 작업 절차서. 그래서 공정의 흐름이 있어야겠죠. 그 순서대로 법령이 배치가 되어 있는 거를 눈치채셨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콘크리트 공사라고 하면 뭐예요? 우리 세멘을 붓는 거잖아요. 그렇죠? 콘크리트를 부어서 굳히는 공사예요. 그래서 벽을 만들고 슬라브를 만들고 기둥을 만들고 볼을 만들고 이런 걸 다 콘크리트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콘크리트에는 인장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인장력.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안에 철근을 넣게 되어 있어요. 철근이 인장력을 담당합니다. 당겨지는 힘. 그래서 이런 콘크리트 덩어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콘크리트만 있다라고 하면 양쪽으로 당겨버리잖아요. 그럼 바로 깨지거나 파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당겨지는 힘에도 버틸 수 있도록 이 아래쪽에다가 철근을 배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이 아래쪽으로 갈수록 많이 받는다. 그래서 아래쪽에 철근을 배치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철근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거푸집을 치기 전에 철근을 먼저 넣어야겠죠. 그래서 철근 공사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죠? 철근을 먼저, 철근이 먼저냐 거푸집이 먼저냐 라고 봤을 때는 철근 공사가 먼저 들어가야겠죠. 거푸집을 다 이렇게 쳐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벽을. 여기서 작업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하잖아요. 좁아서. 그죠? 그래서 철근을 먼저 조립을 하고 그 이후에 거푸집을 설치하고, 그리고 거푸집이 넘어지지 않도록 동바리를 설치한다. 그래서 기본적인 공정 흐름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푸집 나왔고 동바리 나왔고 그 다음에 철근이 나온다. 표작에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준안전 작업 지침은 표준 작업 절차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철근 공사를 할 건데 어떻게 공정의 흐름대로 들어가고, 공정 흐름상에 단위 공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단위 공정상에 위험 요인은 뭐가 있을까? 철근 공사를 하면 철근을 절단할 수도 있고요. 철근을 설치, 배치하는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공하는 단계, 절단이나 가공이나 똑같죠. 그리고 수많은 철근 다발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운반하는 단계도 있어야 되고, 운반에는 양중도 들어간다. 인력 운반도 들어가겠죠. 뭐 기계로 운반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서 조립을 하겠죠. 철근과 철근이 움직이지 않도록 양생이라고 합니다. 양생이로 묶는 거죠. 네. 이렇게 생긴 거 여기가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 휙휙 하면은 그 약간 전문가 느낌의 우리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휙휙 하면은 이미 양생이 하나 쳤더라고요. 알려주셨는데 봐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수많은 철근들을 바느질 하듯이 섬유 엮듯이 엮어버립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이게 또 이 설계 도서에 보면은 다 간격이 나와 있고 치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도면에 보면 그 간격대로 잘 해야겠죠. 그거는 이제 감리하시는 분들이 체크하시는 것 같고요.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철근 치고 거푸집 치고 동바리 세우고 그리고 마지막에 콘크리트를 붓는 거죠. 이걸 뭐라고요? 타설. 동바리 설치하고 타설하고 타설한다고 바로 안 굳죠. 요즘같이 추울 때는 더 잘 안 굳어요. 날씨가 어느 정도 따뜻해야 되고 보온 양생이라고 해서 10도 이상은 올라가줘야 우리가 원하는 강도가 발현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양생. 이쁘게 면철이 양생까지 다 됐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거푸집을 해체해야겠죠? 거푸집, 동바리, 해체. 그래서 이 콘크리트 공사다 하면은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전체적으로 공사의 흐름을 알고 계셔야 되고 이 단위 작업당 발생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머릿속에 항상 알고 있어야 되고 염두에 두어야겠죠. 그럼 철근 공사할 때 이런 유해 위험 요인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절단할 때는 사람 손가락이 절단될 수도 있겠죠. 절곡기나 이런 기계로 하는 절단도 있고 기계 절단이 있고 산소 용단기에 의해서 용단으로 하는 절단이 또 있겠죠. 이 절단할 때 위험 요인 뭐가 있겠어요? 기계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이 없어진다 라는 위험 요인이 있겠죠. 덮개를 안 했는데 날이 튕겨 와가지고 비산되는 날에 의해서 눈을 다칠 수도 있고 얼굴을 다칠 수도 있고 그쵸. 그리고 어찌됐든 자르게 되면 잉 하면서 자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불티가 튄다고요. 불티. 그게 흉 같은 게 엄청 미세한 흉 같은 게 건강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렇죠? 용단 같은 경우에는 화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화재라든지 폭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이런 사고들이 많겠죠. 일단 그럼 설치할 때는요. 설치할 때는 근골격계 작업이죠. 2시간 이상 쪼그려 앉아있는 작업은 한 작업 자세로 작업하는 거는 근골격계 질환이고 운반할 때는 혼자서 어깨매기로 하고 가고 있는데 누가 불러가지고 뒤돌다가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칠 수도 있고 타워크레인 아래에 들어가지 말라는데 들어가가지고 파단된 슬링벨트가 파단되면서 거기에 맞을 수도 있고요. 다 사고가 났었던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조립도 마찬가지고 가공도 마찬가지고 그런 유해 위험 요인이 먼저 떠오르고 그거에 대한 안전 대책이 뭐예요? 표준 안전 작업 지침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고 발생률이 조금 줄더라. 그죠? 다 아시죠? 그 심화 강의에 다 설명해 드렸잖아요. 예, 한번 또 잘난 척 해봤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또 말씀을 드렸냐면 뭐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입 풀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철근 가공 및 조립 작업 시 준수 사항 해가지고 총 6가지인데 이 6가지 안에는 또 뭐가 있고 뭐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씩 따로따로 보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철근 가공할 때의 작업 절차는 작업장에 출입금지 조치를 해야겠죠. 비관계자 출입금지, 비관계자 출입 통제. 그리고 뭐 통로상에는 장애물을 방치해 놓으면 안 될 것이고 그 얘기가 써 있는 겁니다. 여기 철근 가공 작업장 주위에는 정리정돈되어 있어야 되고 작업자 이외의 사람을 출입을 금지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작업을 하기 전에 준비 세팅되어 있어야 되는 거. 그리고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답니다. 왜냐면 너무 뜨거우면 철근도 녹잖아요. 금속이기 때문에. 그죠? 수축하고 이완한다고 해요. 너무 뜨거우면은 엿가락처럼 늘어나는 게 철근이고 너무 추우면은 얘네끼리 너무 이렇게 압축되면서 깨지기 쉽고 그렇겠죠? 아니 뭐 깨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뭐 크랙이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철근 상세도에 표시된 형상, 치수, 재질이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얼마 전도 아니에요. 이제 좀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검단에 인천에 순살자이 아파트라고 엄청 또 난리가 났었죠. 순살자이 전단 철근을
설치해야 되는 걸 다 빼먹고 이미 생략해 놓은 거에다가 추가로 작업하면서 더 빼먹고 그래서 아예 순살 자이 아파트가 돼서 와르르 와르르 주차장이 무너졌었죠. 그래서 상세도에 표시된 그대로 형상, 치수, 재질이 일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중요하죠? 내용. 그래서 가공 준비를 할 때도 오늘이 상온인지 상온이라는 거는 한 10도에서 한 30도? 요 정도 온도죠. 우리 인간들이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온도를 상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철근 상세도에 표시된 형상, 치수, 재질이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여기 준비. 그리고 이제 해머 절단이랑 기계 절단이 나오는데요. 철근 절단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해머 절단은 그 프레스 같이 생긴 절단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위에서 쿵 쳐가지고 자르는 거. 여기가 이제 날카롭게 돼 있겠죠, 대신에. 그래서 쿵 눌러서 자르는 게 해머 절단이고, 기계 절단이라는 거는 이렇게 돌아가는, 이게 덮개입니다. 여기 날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돌아가는 거. 이렇게 해서 여기 손잡이 있어가지고 이거 누르면은 잉 하면서 자르는 거. 그죠? 뭔지 아시죠? 예전에 이제 공사장에서 엄청 시끄러워요. 보면 철근 절단하고 있어. 그게 이제 기계 절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머 절단이랑 기계 절단 작업시가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해머 절단을 하는 경우에는 해머 자루에 금이 가거나 쪼개진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그러니까 해머 자루에 금이 가거나 쪼개진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절단기에 절단날이 마모되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뭐 마모되거나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것은 쓰면 안 되고, 해머 자루에 금이 가거나 쪼개진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공도구 점검하는 거네요. 그쵸? 그리고 기계 절단 작업 시에는 기계를 접지를 하고, 왜냐하면 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접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철근 탄력에 의한 재해 방지를 위해 철근 절단 시 절단 부위가 튀지 않도록 바이스에 잘 물려가지고 작업을 해야겠죠. 그래서 해머 절단, 기계 절단 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절곡 작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절곡은 뭐예요? 곡은 곡선할 때 곡이죠. 약간 휜다. 철근을 그냥 다 일자로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일자로 돼 있는 걸 어떻게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기둥 같은 거는 이렇게 쭉쭉쭉 올리죠. 그래서 오작동 방지를 위한 풋스위치에 보호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절곡기 사용할 때 준수사항이네요. 그래서 오작동 방지를 위한 풋스위치에 보호 덮개를 설치해야 된다. 이거 설치되어 있는 거 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예, 그 불편해가지고 설치 잘 안 할 겁니다. 아마. 바로 밟아가지고 손가락도 꺾일 수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꺾일 수 있지만 그냥 작업의 신속성을 위해서, 편리성을 위해서 덮개 같은 거는 없다. 근데 해야 돼요. 그게 써 있는 겁니다. 철근이 절곡되는 작업 범위 내에 근로자의 접근을 방지해야 한다. 그죠? 일할 때 누가 옆에 와서 말 시키면은 정신 없으니까 누구도 못 오게 접근을 방지하고, 마찬가지로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접지를 해야 되고요. 동력 차단 장치라는 건 뭐예요? 비상정지 장치라고 보면 돼요. 비상정지. 그래서 손가락이 반대로 휘었을 때 일단 빼내야 되니까 기계를 중단하고, 그리고 정상 작동하도록 유지해야 된다. 그렇죠? 뭐 이제 연결된 선들이 오래되면은 단락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눌렀는데도 이 비상정지가 안 되고 계속 작동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런 내용도 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철근 이음 작업. 철근 이음에 가스 압접 이음, 기계적 이음, 용접 이음, 슬리브 이음 등을 적용할 경우에 각각 사전에 준비된 이음 지침에 따르도록 해야 하며, 이음 지침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 기준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 요거 옆에다 하나 써놓으세요. 철근 이음의 종류 하면은 종류 4가지 쓰시오 이런 거 나올 수 있겠죠. 가스 압접, 기계적 이음, 용접 이음, 슬리브 이음, 이런 게 나올 수 있으니까 옆에다가 이렇게 4가지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아크 용접 이음 작업 시 배전반 또는 스위치는 쉽게 조작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하며 접지 상태를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기가 들어가면 접지를 무조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감전 당합니다, 진짜로. 그리고 화재 예방. 작업장에서 철근을 절단하거나 이음 작업 시 화기를 사용할 때에는 화재 예방을 위해 다음 항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이 내용은 우리가 어차피 다 외우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특별교육 내용이기도 하고요. 화재 예방 조치 기준 규칙에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다 외우고 있는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만 보겠습니다.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를 수립하고요. 작업장 내 또는 사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 보관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화기 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 물질에 대한 방호 조치 및 소화 기구를 비치해야 되고요. 용접 불티 비상 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의 비상 방지 조치. 이 경우 용접 방화포 뭔가 개정됐다고 했었잖아요. 첫 시간에. 그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성능 인증 받은 것만을 사용해라. 요거에 하나 추가됐다라고 했죠.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근로자에 대한 화재 예방 및 피난 교육 등의 비상 조치, 화재 감시자의 지정 배치. 화재 감시자 지정 요건 다 알고 계시죠? 11m 이내에는 가연성 물질이 있다. 그럼 화재 감시자 배치. 11m 이상 떨어져 있는데요. 이상이 떨어져 있는데 불티들이 떨어져서 쉽게 발화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도 화재 감시자를 배치해야 된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옛날에 이천 물류센터 화재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개구부가 있었고요. 요 밑에는 단열재가 있었습니다. 여기랑 층고 차이는 거의 한 20m 이상 됐어요. 위에서 용접을 하고 있는데 불티가 여기로 똥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밑에 있는 단열재에 불이 붙게 됩니다. 근데 위에서 작업하는 사람은 탄내가 나도 내가 용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못 느껴요. 근데 여기 벌써 난리 났겠죠? 그런 식으로 화재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화재 감시자를 위에도 한 명 배치를 해야 되고 요 밑에도 한 명 배치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개구부는 원래는 막고서 작업을 해야겠죠. 근데 막지 못하는 경우, 뭐 엘리베이터 피트라든지 이런 경우, 그런 경우에는 화재 감시자를 위아래로 다 배치를 해야 되고, 복사열 같이 칸막이가 있는데 요 반대편에서 지지고 있는 거예요. 지지고 있는데 이쪽에서 이제 쉽게 발화할 수 있는 가연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이게 불이 붙는다. 그런 경우에도 화재 감시자를 여기다가 배치를 해야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철근 가공은. 그쵸? 보셔야 되는 것 중에는 뭐 해머 절단, 기계 절단 시에 점검하는 방법이죠. 그런 내용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절곡 작업할 때 그 절곡기에 해야 되는 안전 조치, 방호 조치들 내용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방호 조치 내용이네요. 얘는 공도구 점검 요령 정도 되겠네요. 이음 작업 같은 경우에는 뭐 마찬가지로 접지해야 되고, 요 네 가지 종류 네 가지 같이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리고 화재 예방할 때에는 어떻게 하라? 특별교육에 있었던 내용, 기존 규칙에 있는 내용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 인화성 액체 증기나 뭐 인화성 가스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를 한 줄로 써놨을 뿐이지 똑같아요.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내용이 너무 기니까 이렇게 해서 압축을 시켜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것만 또 외우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요게 이제 뭐 키워드라서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위에 있는 내용을 항상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암기 방법을 안 넣어놓은 겁니다. 뭐 이거를 암기 그냥 저 위에서부터 하나 다 하겠다 하면은 힘들어져요, 인생이. 그쵸? 자, 내려와서 85번 철근을 인력 및 기계로 운반하는 경우에 준수사항, 운반 시 준수사항 나오네요. 운반이라는 게 나오면요, 우리가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게 양중, 이동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양중은 기계 양중, 뭐 크레인이 있겠죠. 뭐 지게차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걸로 양중을 할 거고요. 이동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소운반, 인력으로 소운반,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인력 운반 나오고 양중기 운반 나와요. 요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인력으로 철근을 운반하는 경우에 준수사항, 인력 운반 시 준수사항, 요 네 가지 따로 알고 계셔야 되고, 기계 양중기 사용해서 운반 시 준수사항도 따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겠죠? 철근을 인력으로 운반 시 준수사항 네 가지 쓰시오, 이런 문제 나온다니까요.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1회 25kg 미만으로 제한하고 1인당 10회 미만으로 운반하도록 한다. 이제 1차 시험을 보셨거나 1차 공부를 하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근골격계
부담 작업 해서 뭐 2시간 이상 쪼그려 앉아 있는 거 플러스 1회 25kg 곱하기 10 하라 그랬죠. 또는 10kg면 어떻게 돼요? 25번. 이렇게 제한해라. 그래서 하루에 몇 킬로를 들 수 있는 거예요? 250kg까지 제한하는 겁니다. 근데 1회 25kg 미만으로 제한해서 뭐 한 20kg나 22kg 정도 들었어요. 근데 10회 미만으로 운반하면 작업이 되나요? 안 되겠죠? 네. 근데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일단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2인 이상이 1조가 돼서 어깨 매기를 해요. 운반하는 등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이렇게 어깨 매기는 같이. 근데 이것도 키가 이 사람은 엄청 커요. 그러면은 네?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있나? 키가 비슷한 사람들이 막 있고. 그죠? 아무튼 적혀 있습니다. 철근 다발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양 끝을 묶어 운반하고 내려놓을 때는 던지지 않고 천천히 내려놓도록 해야 한다. 양 끝을 묶어야 철근 다발들이 얌전히 있겠죠? 안 그러면 막 와라랑 와라랑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차라랑 차라랑. 그리고 내려놓을 때는 던지지 않고 천천히 내려놓도록 한다. 이건 왜 적혀 있냐면 소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근 다발 던지잖아요? 그러면 진짜 너무 귀가 찢어지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던지지 말아라. 운반하는 작업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 방지망 등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족 방지망이라는 게 새로 나왔습니다. 왜냐면 철근 공사하는 데 보면 다 철근으로 엮어놨기 때문에 아무리 촘촘해도 발이 빠질 수 있는 조건이잖아요. 상황이잖아요. 안전관리자들은 그거 불안해가지고 못 보거든요. 거기 발 껴가지고 넘어질까봐. 근데 잘 걸어 다니시죠, 사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인력 운반에는 1회 25kg 미만으로 제한하고 1인당 10회 미만으로 운반하도록 한다.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어깨 매기를 하여 운반하는 등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철근 다발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양 끝을 묶어 운반하고 내려놓을 때는 던지지 않고 천천히 내려놓도록 해야 한다. 운반하는 작업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 방지망 등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뭐였어요? 인력 운반 시 준수사항. 자, 양중기 운반 보겠습니다. 기계 양중기를 이용하여 철근을 운반하는 경우에 준수사항. 운반 작업 시에는 작업 책임자를 배치하여 수신호 또는 표준신호 방법에 의해 실행한다. 철근을 달아 올리는 경우에는 로프와 기구의 허용 하중을 검토하여 과다하게 달아 올리지 않아야 한다. 철근을 달아 올리는 부근에는 관계 근로자 이외의 사람을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비계 거푸집 데크 플레이트 등 가설 구조물에는 철근을 과다하게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양중기로 철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2군데 이상 묶어서 수평으로 운반해야 하며 작업 반경 내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한다. 지게차로 철근을 하역 운반하는 경우에는 편하중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근을 포크 중앙에 적재하고 철근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해야 하며 작업 반경 내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여기서 출입을 통제하는 게 몇 개예요 벌써? 3개죠? 달아 올리는 경우, 양중기로 철근 운반하는 경우, 지게차로 철근을 하역 운반하는 경우에도 모두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그래서 요거는 암기법 하나 따드릴게요. 출출출 하면 뭐예요? 출입의 금지, 출입을 통제, 근로자 출입 통제. 그쵸? 근데 이렇게 다시 적어 보겠습니다. 달아 올리는 달출, 양중기일 때 양출, 지게차일 때 지출. 이렇게 해서 달출, 양출, 지출이랑 표준 신호 방법이니까 신, 그리고 허용 하중에 허, 그리고 비, 이렇게 하겠습니다. 비계 거푸집 데크 플레이트 등 가설 구조물에는 철근을 과다하게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 뭐예요? 출출출 신허비, 이렇게 보면 되죠. 출출출 신허비. 출출출 신허비 이렇게 외워도 되고, 어렵지 않죠? 출출출 신허비.
달출, 양출, 지출, 달아 올리는 부분에는 출입 금지, 양중기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2군데 이상 묶어서 수평으로 운반해야 되며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감전사고 예방 보겠습니다. 철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감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항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된다. 철근이 뭐예요? 도전체죠? 전선에 닿으면 어떻게 돼요? 통구이 되죠. 그래서 옛날이라고 하면 한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에는 그런 표지들도 많았어요. 이런 표지들. 철근 이렇게 들고 가다가 전기줄에 닿아가지고 이 사람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만화로 된 표지도 있었거든요. 그런 게 많았었는데 요즘 많이 안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호이스트 같은 거 있으면 그 호이스트에 이렇게 선들이 있거든요. 4줄? 여기에 이런 도전체 닿으면 바로 그냥 감전돼서 억소리도 못합니다. 아무튼 자, 철근 운반 작업을 하는 바닥 부근에는 전선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야 된다. 바닥에도 배치가 되어 있으면 안 되고요. 운반 작업을 하는 주변의 전선은 사용 철근의 최대 길이 이상의 높이에 배선되어야 하며, 그러니까 이렇게 닿으면 안 되니까 한 요쯤에 배선이 돼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뭐 리드선 같은 것도 이런 이제 거리시계 하면 한 허리 높이 한 1m 정도만 띄었었는데 요즘은 한 2m 이렇게 높은 곳에 이렇게 걸게 돼 있어요. 건설 현장 가면. 그 얘기가 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격거리는 최소한 2m 이상으로 해야 하고요. 운반 장비는 반드시 전선의 배선 상태를 확인한 후 운행해야 한다. 그래서 운반 작업을 하는 바닥에도 전선 배치되어 있으면 안 되고, 운반 작업을 하는 주변의 전선은 사용 철근 최대 길이의 몇 배? 2m 이상, 몇 배가 아니라 최대 길이 이상의 높이에 배선되어야 하며 이격거리는 최소한 2m 이상이어야 한다. 운반 장비는 반드시 전선의 배선 상태를 확인한 후 운행해야 한다. 요거는 비교적 쉽습니다. 바닥 2m 배선 상태 확인, 이렇게 각 단계별로 주의사항을 암기 이렇게 적어둔 거고요. 자, 철근을 조립할 때 준수사항 5가지 보겠습니다. 출제가 된다면 이게 저는 좀 강력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에 거는 좀 내기가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근데 요 밑에 거는 딱 떨어지죠? 이런 걸 좋아한다고요, 우리 시험에서는. 보겠습니다.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철근을 조립하는 경우 작업 발판과 안전 난간을 설치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번, 철근 상세도에 따라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해야 한다. 3번, 조립된 철근에 근로자가 접촉함으로써 찔림, 화상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4번, 철근 조립이 끝난 후 철근 상세도에 맞게 조립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5번, 철근을 조립한 다음 장기간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 전 다시 조립 검사를 해야 한다. 그래서 추, 상, 찔, 확장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추상찔 확장, 추상찔 확장.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작업 발판이랑 안전 난간 설치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그런 위험 방지 조치를 해야 되고요. 2번, 철근 상세도에 따라서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타설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해야 한다. 그리고 조립된 철근에 근로자가 접촉함으로써 찔림, 화상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위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철근 조립이 끝난 후 철근 상세도에 맞게 조립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철근을 조립한 다음 장기간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 전 다시 조립 검사를 해야 한다. 그래서 추상찔 확장. 이게 뭐예요? 철근을 조립할 때 준수사항. 요 앞에는 뭐 운반 사항이 있었고요. 운반. 그 앞에는 뭐예요? 거의 점검 사항에 가깝죠? 요거는 좀 약간 점검 사항에 비슷하다. 작업 전에 준비해야 되는 사항, 그리고 양중할 때 준수사항, 이게 조립할 때, 조립 작업할 때 이게 작업 시 준수사항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타설 작업 보겠습니다. 타설 작업은 작년에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좀 가볍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콘크리트 타설 전 타설 계획을 수립하고 타설 계획에 따른 타설 순서를 준수하여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콘크리트 타설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 변이 및 집안의 치마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 보강해야 된다. 작업 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 변이 및 치마 유무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4번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거푸집 및 동바리에 붕괴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 조치를 해야 한다. 5번 타설 속도는 건설 기준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 기간을 확보하거나 콘크리트 압축 강도를 확인한 후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해야 한다.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분산 타설한다. 8번 진동기는 적절히 사용되어야 하며 지나친 진동은 거푸집의 변형 및 벌어짐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부상된다 그랬죠? 그래서 뭐 개침강, 분타양, 분짐 이렇게 했네요. 계획을 수립하고 치마 유무, 감시자를 배치하고 붕괴 위험이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 조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타설 속도는 건설 기준에 따르도록 한다. 양생 기간을 확보하거나 압축 강도를 확인한 후 해체해야 한다.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해야 한다. 진동은 거푸집, 변형 및 벌어짐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히 해야 한다. 그리고 요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 있는 내용에다가 뭐가 추가된 거예요? 계획 단계. 1번의 계획 단계, 타설 속도, 진동 다짐 요 3개만 추가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기준 규칙 외우고 왔잖아요. 거의 이 정도면은 가스라이팅 아닌가? 가스라이팅. 거의 규칙 라이팅이네. 규칙 라이팅. 그죠? 기준 규칙 다 보고 오셨으니까 요 3개만 더 추가로 보면 됐나? 네. 자, 다음 양생 보겠습니다. 양생은 출산 공화로 외울 건데요. 처음 나온 겁니다. 그쵸? 기준 규칙과 표적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었던 내용이 추가된 거기 때문에 좀 요거는 암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콘크리트 양생 작업이 이루어지는 작업 장소에 출입구에는 출입금지 표지를 설치하는 등 질식 중독 위험이 있음을 알려야 되며 관리 감독자의 허가 없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1번, 2번 콘크리트 양생 작업이 있는 장소에 출입하기 전에는 유해가스 및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질식 중독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3번 유해가스 및 산소 농도를 모르거나 적정 공기가 아님에도 불가피하게 출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공기호흡기나 송기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다. 그쵸? 그래서 4번 화재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소화기 및 소화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그래서 출산공화로 외우시면 됩니다. 출입구에는 출입금지 표시를 하고 질식 중독이 있음을 알려야 하며, 그래서 기준규칙 맨 끝에 보면 질식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 있습니다. 그거 갖다 붙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관리감독자의 허가 없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콘크리트 양생 작업이 있는 장소에서는 출입하기 전에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산, 그리고 적정 공기가 아님에도 불가피하게 출입해야 되는 경우에는 공기호흡기나 송기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다. 그래서 출산공, 화재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소화기 및 소화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출산공화. 그래서 오늘 외워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 드디어 이제 해체하네요. 양생까지 잘 됐나봐요. 예쁘게 마무리됐으니까 해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원래 요게 먼저 나와야 되거든요. 그쵸. 얘가 17조, 19조니까. 자, 해체 시 준수사항 볼게요. 해당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출입하면 돼요? 안 돼요? 이제? 출입하면 안 된다. 비, 눈 또는 악천 후 기상상태 불안정으로 낚시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해야 된다.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질 때까지 해체하지 않는 등 건설 기준을 따라야 한다. 그래서 또 저기 한번 현대에서 무너졌었죠? 그래서 다 해체하고 엄청 초고층이 있던데 한 30몇 층 되는 것 같았는데 그거 다 해체하고 다시 처음부터 지었죠. 그리고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하는 경우에는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는 어떻게 해요? 작업 발판 안전난간 설치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재료기구 공구들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달줄, 달포대를 사용하도록 한다. 낙하 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버팀목을 설치하고, 그러니까 거푸집이랑 동바리를 해체할 건데 낙하나 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가 발생할 것 같은 좀 이상한 부분, 우려가 되는 부분은 버팀목을 하나 더 설치를 해라. 그리고 인양 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래서 출기하 추단락, 출입금지 조치, 기상 상태, 하중 조건, 추락 위험,
달줄 달포대 낙하 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 방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발이 해체도 어려울 거 하나도 없었다. 우리가 다 아는 거죠. 다음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 CPB 장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또 초고층 빌딩이 많아지면서 CPB 장비를 거의 무조건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중요도가 높고 건설안전 기술사에서는 이제 출제가 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우리 지도사에도 표작을 봐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근데 별로 또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CPB 장비에 대해서만 나온 건 아니고요.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 붐배기, 펌프카 등 콘크리트 타설 장비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붐 등이라고 붙는 거예요. 타설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의 준수가 13가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 장비의 이상 여부 점검해야겠죠. 즉 이상 발견하면 즉시 보수.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 계획서 작성해야 되고요. 레미콘 트럭과 펌프카를 유도하기 위한 유도자를 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그리고 콘크리트 펌프카의 배관 상태를 확인하고 레미콘 트럭과 콘크리트 펌프카의 호스 선단 연결 작업을 확인해야 하며 장비 사용에 적정 호스 길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호스 배관 이런 것들 나오네요. 그리고 콘크리트 펌프카의 붐대를 조정할 때에는 제조사가 정한 매뉴얼을 준수하여 작업해야 한다. 그러니까 붐대를 조정을 하는데 차가 이렇게 아웃트리거를 펼치면 이런 상태가 되잖아요. 분배기가 이렇게 막 원래는 얘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꺾여 있는데 이걸 쭉 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여기 타설해야 되니까. 이 경사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가 지부의 경사각. 여기 쳐야 되는데 여기까지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만 더 내려봐 해서 얘를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가는 경우에는 얘가 그냥 자빠집니다. 그래서 제조사가 정한 매뉴얼, 경사 각도에 따른 하중 조건, 뭐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래서 여기 막 각도 표시가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장은 그런 이제 아웃트리거가 달린 장비가 들어오면 이 서류를 꼭 받거든요. 재원에 대해서 차량의 재원에 보면 이런 게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상 각도가 초과되지 않도록 작업하는지 잘 감시해야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5번 주변 전선 등 지작물 확인한 후 이격거리를 준수하여 조정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얘도 그 붐대는 다 철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일 나죠. 분배기 적재하 중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무리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노후 상태 및 주요 구조부의 이탈 위험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을 발견 시 즉시 보강해야 된다. 배관의 노후 상태.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을 조작하기 전 누전 여부를 확인하고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절연 조치를 해야 한다. 이 두 개가 CPB 관련된 거네요. 이제 누전 여부는 20살이었던 우리 건설 노동자군이 혼자서 이 CPB 장비가 안 꺼졌다 그래서 혼자서 이제 올라가서 끄다가 감전돼서 사망이 되는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제 거 유튜브 영상에 또 찾아보면 화가 난다 그런 영상이 있는데 CCTV가 움직이거든요. 그 사고가 나고 나서 바로. 근데 이제 구하러 간 거, 이제 조치를 하러 간 거, 구급 조치를 하러 간 게 거의 1시간이 지나서 가서 이미 사망한 뒤였다. 그런데 거기 이제 하청 업체겠죠. 수급 사업자. 이 수급 사업자가 처벌 불원서를 써달라고 그 부모님한테 쫓아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한번 영상을 찍어서 다룬 적이 있는데, 그쵸. 열심히 살려고 하는 친구잖아요. 20살인데 건설 현장에 가 있는다는 거는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좀 많이 안타까웠었다. 그래서 CPB는 그 위에 가면은 분배기 이렇게 워크베이가 있고 분배기가 이렇게 슬라브 위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요 안에 분전반이 있어요. 요걸로 이제 전원을 내리고 올리고 하는데 뭔가 누전이 됐었나 보죠. 여기 전선도 굵은 거 들어가고 그래서 혼자 가서 뭐 좋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콘크리트 타설 장비 호스 선단이 요동하지 않도록 확실히 붙잡고 타설해야 한다.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 손해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난간을 설치 또는 안전대 착용,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락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는 어떻게 하라고 계속 쓰고 있어요? 작업 발판 설치, 안전 난간 설치, 안전대 착용, 이거는 이제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콘크리트 타설 장비의 붐을 조정할 때는 매뉴얼 준수하는 거 또 나오죠. 그리고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감전 사고 예방. 공기 압성 방법의 펌프카를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가 비산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공기가 갑자기 팍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주의해서 타설해야 된다. 작업 중 집안의 치마나 아웃트리거 등 콘크리트 타설 장비 지지 구조물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타설 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겠다. 그리고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 이 내용이 또 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장비 사용하는 경우에 준수사항. 그래서 이거는 기준규칙상의 내용이에요. 여기 간단합니다.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 선해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이거를 여기서는 몇 개로 쪼개놓은 거예요? 한 3개로 쪼개놨죠? 그러니까 주변 전선 등에 의한 위험 예방도 길게 늘여놓고, 지지구조물의 손상 등에 의하여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래서 얘는 추락사고, 얘는 감전사고, 얘는 전도, 장비의 전도, 그리고 얘는 점검. 이렇게 해서 재해별로 키워드를 잡아도 괜찮습니다. 자, 복습. 눈으로 보며 두음자 또는 키워드 떠올려 보기. 한번 해볼까요? 기억나시나요? 저도 기억 잘 안 나는데 여러분들 기억 나실까요?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날 겁니다. 네. 자, 용어는 건너뛰고 거푸집 및 동발이 작업 시 일반 준수사항. 위설관 자출기. 그래서 위치, 형상, 치수 등 설계 도서에 따라서 시공해야 하고요. 관이 관리 감독자 배치하였죠. 그리고 자가 자격 면허 경험. 출입 금지 작업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그리고 기는 기상 상태 악화 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그 내용이었고요. 거푸집 선정 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 목목 기억 조금씩 나시나요? 강강강 조금씩 기억나시죠? 거북목 아니고 거목목 강강강. 그래서 거푸집은 품질 시험을 실시한 것을 사용해야 되고, 목재 거푸집은 흠집이나 옹이, 이런 내용, 옹이가 많거나 뭐 구조적으로 약한 거 사용하면 안 되고요. 목재 거푸집의 띠장은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거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강제 거푸집이죠. 강강강이. 강제 거푸집은 옹이나 부러지거나 균열이 생기는 게 아니라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 등의 변형이 있는 것은 뭘로 교정해요? 망치로 두들겨서 교정한 다음 사야 된다. 그리고 표면에 녹이 있는 경우에는 샌드페이퍼 등으로 닦아내고 박리제를 바른다. 그리고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 구멍에 파손 부위를 수선한 후 사용해야 한다. 동발이 선정 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 4가지. 이거 좀 쉬웠죠? 소중하니? 손중하니. 손중하니. 그래서 손상 변형 부식이 있는 거 사용하면 안 되고요. 중심축을 기준으로 일직선 밖으로, 막 그림 그려져 있었잖아요, 이거. 밖으로 굽어 있는 동발이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안전인증 받은 거 사용해야 되고, 이음이나 접촉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해야 하는 형식과 재료를 선정해야 한다. 손중아니. 그리고 연결재는 뭐였어요? 이거 작은 거, 쉬운 거,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 조립 해체의 회수가 쉬운 것, 조립 부품 수가 적은 것, 연결재. 그렇게 되어 있었다. 있는 놈, 쉬운 놈, 작은 놈, 이렇게 할게요. 적은 건데 작은 놈, 있는 놈, 쉬운 놈, 작은 놈.
그리고 거푸집 및 동바리 조립 시 조립도 작성 시 고려돼야 하는 사항. 이거는 별 내용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하중 조건 들어갔었죠? 하중 뭐뭐 있어요? 연직 방향 하중, 수평 방향 횡 하중, 그리고 콘크리트 측압, 그리고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특수 하중, 요 상기 4개를 한 안전율을 고려한 하중, 요 하중. 그래서 구조 검토하고 조립도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구조적 안전성 대상.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 구조물. 이거는 아마 그 기존에 이거는 이제 건진법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건설기술진흥법. 그래서 그 우리 설계 변경 요청 대상이랑 거의 흡사합니다. 한번 적어 볼게요. 높이가 5m, 높이가 31m 이상인 비계. 그렇죠. 그리고 브라켓 비계.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 갱폼 또는 5m 이상의 거동, 거푸집, 동바리. 그리고 터널의 지보공 또는 이거 적지 마세요. 위에 다 있습니다. 위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때는 우리가 이 교재를 안 했어가지고 그죠? 여기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높이 31m 비계 작업 발판 일체형 및 높이 5m 이상의 거푸집 동바리,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 구조물. 여기는 요 4개는 설계 변경 요청. 발주자의 의무 중에 설계 변경 요청 조항이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하는 가설 구조물이에요. 요 4개는. 근데 건진법에서 해당하는 요 구조적 안전성 확인을 받은 가설 구조물은 이 브라켓 비계가 하나 추가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높이 10m 이상에서 외부 작업을 하기 위해 작업 발판 및 안전시설을 일체하여 설치하는 가설 구조물, 공사 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 설치하는 복합형 가설 구조물, 이런 거는 다 구조 검토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예. 뭔 소리지 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이제 시험 일자가 대충이라도 나왔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니 근데 시험이 2차가 6월 6일이던데 6월 6일은 우리 현충일인데 현충일날 시험을 보나요? 아마 그 다음 주로 제 생각에는 밀릴 것 같거든요. 나중에 최신화 나오면은 그때 확인하시면 되고 1차는 어찌됐든 3월 28일로 될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게 없으면. 그러니까 공단 친구들이 그 산업인력공단 그분들이 뭔가 우리 시험만 가지고 좀 저거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3차가 8월 10 며칠로 15일로 되어 있던데 너무 이르지 않나. 왜냐면 그러면 일주일 또는 열흘 정도를 손해보는 거거든요. 작년 25년이나 24년 이때보다 공부할 수 있는 날을. 참 그래서 따로 영상으로는 만들지 않고 저희 네이버 블로그 보면은 시험 그런 거 이제 일정 나온 거 올려드리긴 했습니다. 아 이미 보셨다고요? 예, 그럼 좋아요 좀.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그 좋아요를 좀 눌러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노출이 조금 더 많이 된대요. 그래서 나중에 막 1월, 2월, 3월 돼가지고
아, 이제 알았습니다. 이 채널 진작 알았어야 되는데 막 이러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직접적인 홍보나 뭐 이렇게 입소문을 내주시는 게 아니라면 그냥 조용히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그런 분들께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뭐 범죄 저지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 잘 되자는 거지. 그런 게 있었다. 이제 하중 조건이랑 구조적 확인 받아야 되는 거. 이 두 가지 사항이 뭐였다? 조립 시 조립도 작성 시 고려돼야 할 사항 세 가지. 하나는 뭐였어요? 부재의 재질. 부재의 재질, 단면 규격, 이음 방법, 설치 간격, 그쵸? 이렇게가 해당이 된다. 됐습니다. 다음 거푸집 조립 시 준수 사항 7가지 쓰시오. 요거부터는 이제 기억나야 돼요. 요걸로 한 거기 때문에. 왜요? 운개조, 긴통, 곡보. 운개조, 긴통, 곡보. 거푸집에 운밭 조립 작업이 필요한 작업장 내에 충분한 안전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 걔는요, 계고부에서 운반 조립하는 경우에는 추락 방지 조치를 해야 되고요. 조립하는 경우에는 고정 철물 등을 이용해서 단단히 고정해야 되고요. 긴 결제, 버팀대, 지지대 설치해야 되고 콘크리트 층압 등으로 인해서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해야 된다. 그리고 통행을 제한하고 바닥 거푸집을 조립할 때는 많은 인원이 한 곳에 모여있지 않고 그냥 흩어져 라고 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공면인 경우에, 거푸집이 공면인 경우에는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보의 측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긴 결제 등 폼 타입 볼트 등을 지지철물로 설치해야 한다. 아, 어렵습니다. 그리고 갱폼 조립 등 작업 시 준수사항. 그래서 기준 규칙이랑 동일하다라고 했었던 거 뭐였어요? 절통수. 기준 규칙이랑 똑같이 하는데 뒤통수 맞았네. 절통수. 인매 인근 해체가 추가돼서 해체만 따로 넣었었죠. 그래서 절은 절차, 작업 절차 및 뭐 범위 이런 것들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구조물 내부에서 갱폼으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통로를 설치해야 되고요. 그리고 갱폼의 고정 철물과 같은 부재들은 수시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를 해야 한다. 인매는 뭐였어요? 인양 장비의 매단 후에 작업을 해야 되고 매달기 전에 고정 철물 해체하면은 뚝 떨어진다고 했죠. 그리고 인양 중에 근로자를 탑승한 채로 인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해체 작업할 때는 해체 중임을 표시하고 출입금지 구역 설정하고 접근을 금지하는 거. 그래서 절통수, 인매, 인근, 해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슬리펌 뭐예요? 슬리펌 바로 나와야죠. 낙고양이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낙하 붕괴, 전도의 위험 방지 조치를 해야 되고요. 고장, 오조작 등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출입을 금지시키고 양생기간을 준수해야 되고 이동, 양중 운반 아니다. 그리고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낙, 고양이, 절통수, 인문, 인간, 해체 요거 두 개 꼭 구분해서 알고 계시라고 했죠? 나올 때 됐습니다. 자, 동바리 조립 시 준수사항 11가지 엄청 많았었어요. 근데 어차피 기준규칙이랑 똑같고 두 가지만 더 추가된 건데 이 중에서 우리 한 개는 왜 안 해오기로 했죠? 그래서 딱 10개만 가져가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상, 미, 침 네, 친미상, 계유 이전, 이단 해추. 그래서 침은 치마 방지 조치, 미는 미끄럼 방지 조치, 상은 3번의 상하부
동바리가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깔판 받침목 고정. 개는 개구부에는 견고한 받침대 설치. 유헤드에는 멍에 등을 올릴 경우에 전도되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되고요. 동바리 이음은 하중 정달이 확실하고 품질의 재료를 동등 이상의 품질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접속부 및 교차부는 전용 철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2단 이상 끼우지 않도록 한다. 여기가 숫자가 2였군요. 2단 이상 끼우지 않도록 해야 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깔판 받침목을 원래 하나였던 것처럼 단단히 고정해야 한다. 그리고 해체한 후에는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거는 안 해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추락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친미상 개요 이전 2단추. 친미상 개요 이전 2단추. 와, 진짜 잘 안 헤어지네요, 근데.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잘 안 헤어집니다. 킹받네요. 끔찍하다. 아니. 해야죠. 자, 다음 뭐였어요? 강간 동바리 조립식 준수사항 9가지. 요거는 쉽죠? 치미, 멍이, 접이. 그렇죠. 접지라고 썼네. 접이 4개인가? 3.5인가? 4m인가? 그리고 마지막이 경사진. 이렇게 돼 있었죠? 치미는 뭐예요? 치마 방지에 조치하고, 2단 이상, 받침목은 2단 이상 쌓지 않고, 멍에는 못으로 2개소 이상을 고정하고,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연결하고, 동바리는 이어서 쓰면 안 되는데 이어서 쓰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 2개 이하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동바리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의 전용 철물을 사용해야 되고요.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m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 연결재의 변이를 방지해야 한다. 그리고 설치 높이가 4m 이상이면은 조립 강주나 시스템 동바리를 사용해야 되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지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경사진 경우에는 피벗 받침 철물을 삽입하고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여기서 치미, 멍이, 접이 4개인가 3.5, 4m 경사진. 그래서 요렇게는 사실 기준 규칙에 있는 사항이었다. 사실 우리는 요것만 외우면 되죠. 요것도 뭐 필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자, 강간틀 동바리 조립식 준수사항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5층 단판인데요.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종횡 방향으로 5개 틀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추가로 설치를 해라. 그리고 강간틀 동바리를 사용하는 경우에 상단의 강재에 단판을 부착시켜라. 이 친구는 2가지고요. 이 친구도 4가지입니다.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조립 강조 뭐예요? 전지강사. 전용 철물 사용해야 되고, 집안에서 이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고요. 강제 단판을 부착해야 되고요. 4는 숫자 4로 4m 초과할 때는 4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금은 약간 키워드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지금 뭐 다 할 필요 없죠. 우리 시험 보기 직전에만 완벽하게 암기돼 있으면 되니까. 이게 일단은 두음이 생각이 나야 되고요. 이 두음이 뭘로 땄는지 이렇게 키워드로라도 암기가 돼 있어야 되고, 나중에는 이 키워드만 봤을 때 전체 문장이 떠올라야 합니다. 그때가 될 때까지 계속 연습하고 또 반복하는 거죠, 뭐. 자, 시스템 동바리 준수사항 11가지 있었다. 시스템은 지수직, 연조, 단삼, 멍류, 연체경. 그 안광체라는 말 아시죠? 제가 안 시잖아요. 그러니까 고집이 얼마나 세겠어요, 그죠? 고집.
남들이 하지 말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아주 청개구리의 고집에 아주 앉은 자리에 풀이 썩어버린다는 안씨 고집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강씨고, 그 다음에 최씨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를 연채경이라고 조금 연상해서 저는 봤어요. 그래서 안강채가 아니라 연경채로 바꿨습니다. 중간에 바꾸실 분은 바꾸셔야 돼요. 연강채, 안강채. 뭔가 아니,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자꾸 놀려가지고 안강채라고. 제 주변에는 강씨도 있고 최씨도 있고 서로 놀립니다. 예. 그래서 연광채 이렇게 외우겠습니다. 연강채가 아니라 연경채죠. 경사면이니까 연경채. 지수직 연조 단삼먹류 연경채. 이렇게 좀 볼게요. 그래서 집안의 지지력 나와야 되고, 수직재, 수평재, 가세재는 수직도를 연결해야 되고요. 아니, 수직도를 유지해야 되고, 수평재와 수직재는 직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 집안의 지지력, 수직도 유지, 그리고 직각으로 설치해야 된다. 연결 철문을 사용해서 견고하게 연결해야 되고요. 조립도에 따라서 수직재 및 수평재에는 가세재를 견고하게 연결해야 된다. 그리고 단변 길이의 3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치를 해야 되고요. 멍류는 뭐였어요? 멍해가 유헤드에서 전도되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은 연결부에는 연결핀을 체결하여 하중에 의한 이탈 방지 조치를 하는 거였고요. 경은 경사진 바닥에는 고임제 등을 이용해야 한다. 채는요, 최상단 수직재와 유헤드, 최하단의 잭베이스는 서로 밀착되게 설치해야 한다.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음, 보형식 동바리 조립시 준수사항 3가지. 이거 뭐예요? 기준규칙이랑 조금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표작은 측걸수, 규칙은 설걸수. 그래서 측과 설만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았죠. 그래서 접합부에는 충분한 걸친 길이를 확보하고 못이나 용접 등으로 양끝을 지지물에 고정하여 미끄러짐 및 탈락을 방지해야 된다. 수는요, 수평 연결재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보호 거푸집이 옆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그게 수였고요. 측은 표작이 측이죠. 표작. 설계도면이 기준규칙. 그래서 측판이 벌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폼타이, 볼트, 브라켓, 측판 연결 각재 등을 설치해야 되고요. 설은 설계도면, 설계도서를 준수하여 설치할 것. 이게 보형식 동바리 데크 플레이트의 내용이었다. 자, 철근 가공 및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 방금 전에 한 거죠?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업 순서만 한번 떠올려 볼게요. 정리정돈하고 출입금지 조치, 그러니까 구획 설정한다 그러거든요. 출입금지 해야 되고, 그리고 상온에서 가공해야 된다. 상온 가공. 그리고 철근 상세도에 따라서 형상 치수 재질이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해머 절단 및 기계 절단 나오고요. 절곡 작업, 그 다음에 이음 작업, 마지막으로 용단 작업 또는 화기 사용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화재 예방을 위해서 표준 특별 교육에 있는 내용 그대로 하면 된다. 작업 준비 및 절차 수립. 사업장, 작업장 내에 위험물의 사용 보관 현황 파악, 화기 작업에 따른 인근 가열성 물질에 대한 방호 조치, 용접 불티가 비산할 수 있으니까 방지 덮개, 방화포 등을 사용할 건데 중국산 말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성능 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인화성 액체의 증기, 가스, 인화성 가스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를 해야 되고요. 근로자에 대한 화재 예방 및 피난 교육 등의 비상조치, 그리고 화재 감시자를 지정하고 배치해야 한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양중기 운반만 해볼까요? 요거는 양중기 운반? 양중기 운반 뭐였죠? 철철철? 아, 철철철이 아니죠. 출출출이죠. 너무 오래 공부하니까 이게 머리가 아프네.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출출출. 출출출신. 무슨 비였는데?
허비였다. 헌비 아니고 허비. 네, 출출 출신 허비. 출출 출신 허비. 출입금지, 투입 통제 이런 내용 나왔었고요. 신은 뭐예요? 신호수 배치. 허는 허용 하중 초과 금지. 비는 비계, 거푸집, 데크 플레이트 등 철근을 가설 구조물에는 철근을 과다하게 적재하지 말아라. 붕괴 방지 조치 있었죠. 철근을 조립할 때 준수사항 요게 중요했었다. 그죠? 추상질 확장. 추락 위험 있는 장소에서는 작업 발판이나 안전 난간을 설치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추락 위험 방지 조치를 해야 되고요. 상세도에 따라서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견고하게 조립해야 한다. 찔은요, 찔림, 화상 등의 위험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면 위험 방지 조치,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확은요, 철근 조립이 끝난 다음에 상세도에 맞게 조립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장은 장기간 경과한 경우에는 다시 검사한다. 그죠? 추상질 확장. 타설 작업 시 준수사항 8가지. 요거는 컨닝 좀 하면 개침강 아직 다 못 외웠습니다. 저도 봉타양 분진, 개침강 봉타양 분진.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른 타설 순서를 준수해야 되고요. 그래서 집안의 치마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 있으면 보강해야 한다. 요게 좀 제 기준 규칙으로만 외웠어가지고. 계획 단계, 타설 속도, 진동 다짐. 요 세 가지가 이제 추가가 된 거고, 원래 알던 거 해보겠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전에는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 변이 및 집안의 치마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 보강해야 한다. 그리고 작업 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 변이 및 치마 유무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거푸집 및 동바리에 붕괴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 조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설계 도서상에 콘크리트 양생 기간을 확보하거나 콘크리트 압축 강도를 확인한 후 거푸집 동바리를 해체해야 한다.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해야 한다. 이게 이제 기존 규칙상의 5가지 내용이고요. 그 외로 계획, 타설 속도, 진동 다짐이 추가됐다. 이렇게 보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타설 작업 시 준수사항. 요거는 이제 암기에서 보통 많이 외우시는데요. 갑자기 또 소름 돋아가지고 마이크 테스트만 하고 또 녹화 버튼 안 누른 줄 알았는데 다행히 눌려 있습니다.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요. 자, 겨울철 콘크리트 보온 양생 시 갈탄, 목타 등 고체 연료 사용 시 준수 사항. 이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출산 공하라 그랬죠? 출은 뭐예요 이제 그럼? 출입 금지 조치. 산은 산소 농도 측정. 공은 공기 호흡기나 송기 마스크 착용. 화는 여기가 화네요. 화재 위험이 있는 경우 소화기 및 소화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리고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 시 준수사항 6가지. 이거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죠? 출기하, 장기하 아니고 출기하, 추단락. 자, 보겠습니다. 출기하, 출입금지 조치. 그쵸. 그리고 기상상태 불안정일 경우에는 작업 중지.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질 때까지 해체 금지. 추락 위험 장소에서는 작업 발판과 안전난간 설치. 불가피한 경우에는 안전대 착용. 재료기구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달줄, 달포대 사용. 낙하 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을 설치하고 동바리를 인양 장비에 매단 후 작업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 등 타설 장비 방금 전에 한 건데 앞에 거 하면서 다 까먹었죠 또. 근데 장비 나오잖아요. 그럼 이상 유무 점검 무조건 나옵니다. 점검. 그리고 장비에 이제 제 사례들이 있어요. 전도라는 거는 장비 정도입니다. 장비 정도, 뭐 추락, 감전, 협착, 근로자와 이제 충돌하거나 이제 협착되는 거죠. 이게 이제 대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비가 노후된 장비들이 또 많잖아요. 건설 현장에는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근처에도 못 가게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영세한 건설 현장, 이제 공기 딱 맞추고 금액 딱 맞추는 그런 타이트한 현장을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타설 장비 이상 유무 점검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중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중장비 사용 작업 계획서라든지 사용 계획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유조자를 배치해야 돼요. 왜냐면 뭔지 아시죠? 이제 이거는 그쵸. 빙글빙글 돌아가는 레미콘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 해가지고 레미콘 트럭이랑 여기가 이렇게 돼야 되는군요. 이거 뭐예요? 콘크리트 펌프카라고 합니다. 얘는 레미콘이고 얘는 펌프카. 그럼 얘가 여기다 이렇게 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관을 타고 이렇게 가서 여기서 뚝뚝뚝 떨어질 건데 이 차랑 유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서로 뽀뽀 안 하겠죠? 그래서 유도자를 배치해야 되고요. 그리고 호스로 연결하는 경우 이 두 차량을 호스로 연결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다 그냥 다라락 붙는 걸로 알고 있는데 레미콘 트럭과 콘크리트 펌프카의 호스 선단 연결 작업. 호스 선단 연결이라는 거는 뭐 간단합니다. 이렇게 배관이 있으면 커플링이라고 하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네를 앞놈 순놈을 딱 껴놓고서 아항 하면은 이렇게 내려가지고 밀착시키는 거죠. 잡아라 호스를. 그게 이제 선단 연결 작업입니다. 그래서 뭐 틈이 있는지 잘 껴졌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장비 사양에 적정 호스 길이를 초과하면 안 되고요. 콘크리트 펌프가의 붐대를 조정할 때는 매뉴얼 준수해야 되고 주변 전선 등 지정물을 확인해야 되고요. 이격거리 여기 이격거리 확인해야겠죠. 이격거리는 여기 전선과 이격거리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배기의 적재 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CPB 같은 경우에는 배관의 노후 상태, 뭐 주요 구조물의 이탈 위험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강을 해야 한다. 그리고 CPB에는 또 누전 확인. 그래서 8가지가 있었고 그 밑으로 5가지가 요동 호스 선단이 요동하지 않도록 확실히 붙잡고 타설을 해야 되고요.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수도 있으니까 추락 위험 방지 조치, 안전난간, 안전대 착용, 그리고 붐 조정할 때에는 제조사가 정한 매뉴얼 준수하고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해야 되고요. 작업 중에 집안 치마나 아웃트리거 등 콘크리트 타설 장비 지지 구조물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타설 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고요. 이거는 기준 규칙에 있는 내용, 그렇죠? 8개 플러스 4개는 기준 규칙에 있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공기 압송 방법의 펌프카를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가 비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여 타설해야 한다. 여기까지 해서 13가지입니다. 와우.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뭐 한 5개 암기하는데 빠르면 30분, 오래 걸려도 1시간 안 걸릴 것 같거든요. 1시간 보고 요 뒤에 있는 사항 보면서 떠올려 보고 또 1시간 공부하고 5개 떠올려 보고 또 1시간 하고 5개 떠올려 보고 또 1시간 하고 5개 떠올려 보면 한 5시간이면은 한 장 요거 표작 하나 끝내는 거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로는 전체적인 거를 이렇게 한번 훑으면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공부하고 돌아와야겠죠. 여기만 잘 외워진다고 해서 뭐 주구장창 잡고 있을 수는 없어요. 뭐 굴착도 가야 되고 철골도 가야 되고 갈 길이 바쁘실 겁니다. 아마도. 그렇게 한 사이클을 싹 돌리고 오면 한 열흘 정도, 10일 정도 걸린다고 볼게요. 그럼 또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생각 안 나는 거 위주로 가서 또 보고, 아, 이거였지. 복습해보고 안 나는 거 위주로 좀 더 뇌에 자극을 때려놓은 다음에 그게 더 암기가 잘 되도록 해놓고 다시 위에부터 가서 천천히 다시 외우시고 문장을 더 길게 계속 외우시려고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하는 것처럼 그냥 키워드만 따가지고 짤막짤막하게 외우는 거는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그렇게 하고 점점 살을 붙여서 내용을 확장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문장 하나에 한 문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문장이 합쳐져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정확하게 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표준안전 작업 지침 콘크리트 공사에 대해서 아주 해부학을 낱낱이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뭐 이런 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교재를 구매했는데 다운로드가 안 된다는 거 지금 에어클래스 측이랑 확인을 하고 있는데 뭐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평일이 돼야지 기술자가 와가지고 뭔가 해결이 될 것 같으니까 급하신 분들은 저한테 메일로 구매하신 성함이랑 요거 결제 내역 보내주시면 메일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주말에 공부하셔야 되는데 또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